피해 고속도로라는 표현은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이 퇴각하던 도중 미군의 공격을 받았던 사건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용어는 하이웨이 오브 데스로 알려진 도로를 가리킵니다. 이 도로는 쿠웨이트 시티에서 이라크의 바스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로 1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군과 그들의 차량이 대규모로 파괴된 곳입니다. 사건의 배경 1991년 2월 연합군은 쿠웨이트에서 퇴각하는 이라크군을 공격했습니다. 이라크군은 쿠웨이트 침공을 감행했지만 연합군의 반격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라크군이 퇴각하던 중 연합군의 전투기와 헬리콥터가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수많은 병력과 장비가 파괴되었으며 많은 병사가 사망했습니다. 이 공격의 결과 쿠웨이트와 이라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는 파괴된 차량과 군장비, 희생자들이 널려 있었고 이 모습이 매우 참혹해서 피해 고속도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는 걸프전의 폭력성과 참혹함을 상징하는 장면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 공격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걸프전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남았으며 이후 전쟁의 잔혹함과 공습의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사건의 세부 배경 1990년 8월 2일 이라크는 이웃 국가인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점령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의 석유 자원을 확보하고 자국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이 침공을 감행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에 유엔은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연합군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작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1월 17일 다국적 연합군은 사막의 폭풍 작전을 통해 이라크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습이 먼저 시작되었고 그 후 2월에 지상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이라크군을 빠르게 몰아내며 쿠웨이트 해방을 목표로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하이웨이 오브 데스 사건 연합군이 이라크군을 몰아내기 시작하자 이라크군은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쿠웨이트와 이라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하이웨이 80번을 이용해 대규모로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이 퇴각하는 이라크군을 가만히 두지 않았고 공군을 동원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연합군의 전투기, 폭격기, 헬리콥터들은 후퇴하는 이라크군의 차량 행렬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차량이 파괴되고 병사와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고속도로 80번은 차량 잔해와 희생자로 가득 찼고 이 참혹한 장면 때문에 하이웨이 오브 데스 죽음의 고속도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번역해 피해 고속도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과와 논란 이 사건은 전쟁의 한 장면이었지만 그 참혹함 때문에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공격이 과도한 힘의 사용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각 중인 병력을 공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연합군 측에서는 이라크군이 여전히 쿠웨이트에 대한 위협이었으며 퇴각 중이었더라도 이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규모 피해 고속도로 사건에서 발생한 정확한 사망자 수는 명확하지 않지만 수천 대의 차량이 파괴되었고 수백에서 수천 명의 이라크군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민간인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차 걸프전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남았으며 전쟁의 참혹함과 폭력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주 회자됩니다. 전쟁 이후 영향 이 사건을 포함한 걸프전은 사담 후세인의 정권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그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라크는 전쟁 이후에도 경제 제재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고통받았고 결국 2003년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하게 됩니다.
피해 고속도로 사건은 걸프전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의 무자비함을 경고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1. 군사적 전략 및 의도. 연합군은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의 퇴각을 방해하고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피해 고속도로 사건에서 연합군이 퇴각하는 이라크군을 공격한 이유는 단순히 전쟁 승리를 넘어 이라크가 다시 쿠웨이트로 침공하거나 군사적 재편성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철수하더라도 재정비 후 재침략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전력을 꺾으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퇴각하는 이라크군은 장비와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군대가 아니라 여전히 전투 능력이 있는 군대였습니다. 연합군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이라크군을 완전히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대규모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라크군의 퇴각 상황. 피해 고속도로에서 이라크군의 퇴각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라크군은 전쟁 초기만 해도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지만 다국적 연합군의 공세와 쿠웨이트 해방작전으로 인해 급히 후퇴해야 했습니다. 특히 쿠웨이트에 주둔하던 이라크군의 대부분이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고 이들은 탱크, 장갑차, 트럭, 민간 차량까지 동원해 퇴각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도로에 대규모로 몰려 있었고 공중에서 표적이 되기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3. 인도적 논란 및 국제법적 문제. 피해 고속도로 사건은 전쟁 후 인도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퇴각하는 병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군사적 위협이 없는 적군 병사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라크군이 퇴각하는 상황에서 연합군의 공격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몇몇 인권단체들은 이 공격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퇴각 중에 이라크군 중 일부는 무장을 해제하거나 저항 의지를 상실한 상태였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공격이 전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연합군은 이라크군이 아직도 무장을 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4. 미디어의 역할. 이 사건의 참혹한 장면들은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방송되었고 그 이미지들은 걸프전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파괴된 차량과 희생자들의 시신이 도로 위에 널린 장면들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쟁 중 미디어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그러한 영향력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라크 정부는 이 사건을 연합군의 잔혹함을 알리는 선전도구로 이용하려 했고 서방 언론에서도 전쟁의 비인도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은 국제 여론에 영향을 미쳤으며 전쟁의 진행과 그 결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5. 장기적 영향. 이 사건은 1차 걸프전이 끝난 이후에도 이라크와 서방 세계 간의 긴장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걸프전 이후에도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었으며 이는 이라크 내부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걸프전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유지했지만 이라크 국민들은 경제적 고난과 제재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2003년 미국과 영국이 이끄는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이 이루어졌고 이때 사담 후세인은 축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걸프전의 기억과 피해 고속도로 사건은 다시금 주목을 받았으며 미국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6. 전쟁의 교훈. 피해 고속도로 사건은 현대전쟁에서의 무자비한 폭력과 그로 인한 참혹한 결과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이 인도적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기술적으로 강력한 공군력을 가진 나라가 전장에서 어떻게 적군을 압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미래의 전쟁 양상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